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.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, 바로 위즈빅 스튜디오가 되겠고요. 제가 2월 13일날 관련된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이 위즈빅 스튜디오 관련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는데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요. 실적도 2월달에 지난달에 발표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 지난번 영상에서 이 실적 부분을 제가 체크를 못해서 오늘 영상에서 좀 간단히 말씀을 나눠보고 앞으로 향후 이 위즈빅 스튜디오의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 오늘 영상에서 좀 러프하게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실적 관련된 공시 먼저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지난달 6일에 공시가 된 거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 다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만 저랑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우리가 봐야 할 건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부분이 될 수가 있겠어요.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당해사업 연도가 23년도 연간 실적이죠. 여러분, 이 직전은 당연히 22년도고요. 이 단위는 원 단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는 그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. 22년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 1863억 원 정도 기록을 했어요. 근데 23년도에 1798억 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약 3.5%가량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.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2년도 때 약 249억 정도 적자였습니다. 근데 23년도도 거의 비슷하게 250억 정도 적자가 되면서 뭐 0.4% 정도 더 적자가 발생을 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.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22년도 연간 당기순이익이 271억 원 정도였어요. 근데 이게 적자였습니다. 근데 23년도 때 166억 원 정도 흑자가 발생을 합니다.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는데 당기순이익은 엄청나게 크게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여러분, 이 공시에서 여기 보시면요, 이 위즈빅 스튜디오에서 오피셜하게 발표를 한 거예요.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이라고 해가지고 종속회사의 지분 등 일부 투자자산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이 증가를 했다. 여기에 당기순이익에 포함이 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. 콘텐츠 배급업 그리고 신규 사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영업 비용이 증가를 했다. 여기에 이제 이 영업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겠죠. 그리고 자체 제작 콘텐츠 기획 개발 비용이 증가했다. 이것 또한 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냥 이 단기적으로 종속회사 지분 이런 거 처분하면서 단기적으로 이 처분이익이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된 것뿐이고, 그리고 신규 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콘텐츠 기획개발 비용 여기에 좀 증가를 하면서 적자폭이 좀 커졌다, 이렇게 간단히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. 이 다음으로 보실 건요, 여러분, 좀 뚱딴지 같지만 갑자기 레몽레인이라는 기업의 보고서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. 오늘 날짜로 올라온 공시예요. 요게 왜 그러냐면 레몽레인의 최대 주주 명부를 보시면요, 우리 위즈빅 스튜디오가 약 14.69%를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음으로써 모회사예요. 그러니까 위즈빅 스튜디오의 계열사가 이 레몽레인입니다. 요거 보시면요,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다는 내용의 공시거든요. 그래서 뭐 신주의 뭐 종류와 수 이렇게 뭐 290만 주가량 신주로 뭐 발행이 되고, 뭐 자금 조달의 목적은 운영 자금이고 뭐 약 290억 원 정도 되고, 이런 건 사실 우리 위즈빅 스튜디오에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. 사실 위즈빅 스튜디오와 레몽레인은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. 레몽레인과 위즈빅 스튜디오에 있어서 좀 호재가 될 만한 그 부분이 뭐냐면, 여기 보시면 딱 나옵니다. 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 기업이 와이더 플래닛과 배우 이정재 씨가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. 요게 지금 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정말 간만에 위즈빅 스튜디오가 두 자릿수 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. 계열사인 레몽레인은 상한가에 갔습니다. 여러분들 와이더 플래닛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이 배우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가 이게 유상증자에 반대로 이 와이더 플래닛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고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와이더 플래닛 주가가 여러분 7번이나 연속으로 상한가 갔거든요.
요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.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이면 요거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요거는 아마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뭐 위지 스튜디오 관련해서 어떠한 호재나 이슈, 뭐 별다른 이슈가 없어요. 근데 요게 이 레몽레인의 유상증자에 와이드 플래닛과 이정재 씨가 참여를 한다는 요게 시장에서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우리 위지 스튜디오도 간만에 정말 간만에 두 자릿수 대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, 23년도 9월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입니다. 보시면 이때부터 좀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이 시작이 됐어요.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좀 이 시장 전반적으로 뭐 광고 그리고 방송 콘텐츠 업종 뭐 관련된 이런 업종이 24년도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질 것이다,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위지 스튜디오에도 좀 어느 정도 수급이 같이 좀 들어와 주면서 주가 상승이 시작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, 23년도 12월이죠. 이때 엄청나게 좀 폭등을 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, 이때 바로 배우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가 와이드 플래닛을 인수를 한다, 유상증자를 한다, 이런 소식 때문에 이때 한번 좀 상한가에 갔었죠. 그리고 이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좀 횡보를 해줬습니다. 만약에 이때 이슈만 가지고 와이드 플래닛에 정우성 씨와 이정재 씨가 뭐 투자를 한다, 이런 이 재료만 가지고는 아마 좀 바로 주가 조정이 나왔을 겁니다.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좀 끌고 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, 재료가 하나 더 나왔죠. 우리 위지 스튜디오가 뭐 XR, 뭐 AR 뭐 등등등 해가지고 가상현실, 증강현실, 확장현실 관련 주잖아요.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. 근데 이때 무슨 재료가 나왔냐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제 곧 미국에 출시를 할 거다라는 그런 소식 속에 AR, 뭐 VR, XR 요 관련주들에 엄청나게 좀 수급이 많이 좀 몰려왔었어요. 그래서 주가 조정이 바로 나오지 않고 재료가 하나 더 붙으면서 이렇게까지 좀 횡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였습니다. 근데 그러다가 이때 뭐 비전 프로가 생각보다 좀 별로일 것이다, 아직 우리가 좀 상용화로 일반적인 서민들이 이용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다. 그게 뭐 가격적인 측면이 됐든 아니면 아직까지 뭐 이런 뭐 프로그램이나 뭐 사용법이나 등등등에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이 비전 프로 같은 이런 AR, XR, VR 기기를 좀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,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 위지 스튜디오 뿐만 아니라 뭐 메타버스, 가상현실, 증강현실 요거 관련된 요쪽 테마가 굉장히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. 그리고 이때부터 사실 뭐 요때 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재료들이 전부 다 소멸이 한 거죠. 재료가 소멸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죠. 그러다가 가장 최근까지 2350원 라인, 요 라인 여러분 보시면요, 과거로 쭉 오시면 이때 이렇게 좀 지지를 해줬던 라인이거든요. 그래서 주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쪽 라인은 좀 여기서 지지를 좀 받으면서 이렇게 좀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오늘 이러한 공시가 올라오면서 레몽레인의 와이드 플래닛과 배우 이정재 씨가 유상증자 참여를 한다, 투자를 한다, 요 소식에 같이 이 위지 스튜디오가 정말 오랜만에 14%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.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게 뭐냐면 윗꼬리가 굉장히 달릴만도 합니다. 왜냐면 이때 이렇게 이게 주가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계속 여기 지금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뭐 매물 출하량이라 그러죠. 뭐 본전 심리, 그리고 여기서 이 저점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이 수익 실현하시려고 차익 실현 매물들 이렇게 이제 매도세들이 나오면서 좀 윗꼬리가 달릴 법도 했는데, 다행인 게 윗꼬리가 그렇게 너무 길지 않게 굉장히 짧게 달렸죠. 짧게 달리면서 요 파란 색깔 라인이 11선을 복귀를 했어요. 그리고 21선 거의 지금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이 지지라인 같은 경우엔 약 2350원 요 근처에서는 계속해서 지지를 받은 모습이 가장 최근에도 확인이 되고, 요 과거에도 요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주변에서 아마 좀 지지를 받고 있는구나 라고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위지 스튜디오가 여기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해준다고 한들 이 121선, 여러분 회색깔 라인 보이시나요? 이 121선 라인, 요게 121선 라인 위로 돌파를 해주면 좀 지지를 해줍니다. 이렇게.
근데 그러다가 한번 좀 이탈을 하고 나선요, 이렇게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했던 그런 좀 의미가 있는 라인이에요. 그래서 요 121선 라인 좀 선을 띄고 보니까 약 3,100원 요 근처거든요. 근데 요 121선 밑에 지금 물량이 이만큼이나 지금 현재 잠겨 있잖아요. 이렇게 악성 매물들이 있는 만큼 아마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 준다고 한들 요 3,100원 근처에선 좀 한번 저항에 밀릴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뭐 이런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100% 저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은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. 다만 이 매물대와 과거에 있었던 이런 지지 저항 라인 추이들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저런 견해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투자 판단에 근거 마련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쪼록 여기까지 이렇게 위지 스튜디오 관련된 영상을 거의 한 달 만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좋은 소식을 갖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. 관련된 이슈나 정보들 또 나온다면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